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건강보험료 관련해서요. 중요한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건강보험료 환격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입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평균 131만 원이나 돌려준다는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내년부터는 또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사회복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131만 원씩 돌려준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하신 의료비 중에서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요, 그 중에서 이제 법으로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그 넘어선 만큼을 공단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균 131만 원은 그건 전체 환급 대상자들의 평균 금액이고요. 실제 개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각자 소득 수준이나 또 작년에 의료비를 얼마나 쓰셨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요. 왜 작년에 내가 낸 병원비를 다시 일부 돌려주는 건지 이 제도의 취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의료비 일부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큰 병에 걸리시거나 해서 한 해 동안 병원 이용이 아주 작고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그 본인 부담금 액수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라에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당신은 1년에 건강보험 의료비로 이 정도 금액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하고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작년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의료비 총액이요, 이 정해진 상한선을 넘었다면 그 넘어선 금액만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지고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한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군요.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병원비를 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만큼을 돌려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총 얼마 정도의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이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올해 이 본인 부담 상환제 초과금 환급 대상자는요, 총 213만 5,776명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죠. 그리고 이분들께 돌아갈 총 환급 금액은 무려 2조 7,920억 원. 네,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급받는 사람 수는 약 12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총 환급 액수도 1,642억 원. 퍼센트로는 약 6.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총 환급액 2조 7,920억 원 중에서 약 1조 8,440억 원이 65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경우 만성질환 같은 걸로 의료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전체 환급액 중에서는 76.5%를 받게 되십니다. 이거는 결국 본인 부담 상한 제도가 의료비 지출은 많으면서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하고 어르신들께 특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개인별로 내가 내야 하는 의료비 상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략 얼마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요, 본인이 내시는 건강보험료 금액, 그러니까 결국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을 10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걸 소득 분위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을 1분위, 그리고 가장 높은 구간을 10분위라고 하죠. 각 분위별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 그러니까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소득 2분위와 3분위는 108만 원, 소득 4분위와 5분위는 167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에는 연간 상한액이 808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 차이가 꽤 크게 나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계신다고 해보죠. 이분이 작년 한 해 동안 병원 진료비나 약값 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통합 500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1분위 기준인 87만 원이거든요. 따라서 이분은 실제 병원비로 500만 원을 내셨지만 법적으로 본인이 최종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은 87만 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총 의료비 500만 원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87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즉 413만 원이죠. 이 413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본인 부담 상한의 기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환급액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상한의 기준 자체가 높으니까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은 상한액이 적용돼서 환급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요, 제가 이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절차를 좀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또 신청하는 절차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분들에게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편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톡 같은 걸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요. 이전에 이 본인 부담 상환제 환급금을 받으신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에 약 108만 5,660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공단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그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금에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안내문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계좌 정보 없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나 혹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대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받으신 안내문에 아마 자세한 방법이 적혀 있을 겁니다. 우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더 건강보험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는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로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환급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고요. 여러 방법 중에서 제가 특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전화 신청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서류 작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 전화번호인 1577-1000번,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원과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에 환급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거나 또는 환급 대상 여부나 예상 금액 같은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시면 상담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좀 많으셨던 시니어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해당되신다면 빠짐없이 환급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건강보험료 자체가 오른다는 소식도 있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후년이죠. 그러니까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열린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7.09%에서 0.1%포인트 인상된 7.19%로 결정했습니다. 7.19%라고 하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오르는 건지 바로 감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내는 방식이 좀 다를 텐데요. 각각 어느 정도나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물론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제 인상되는 금액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보면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가 약 2,235원, 2,235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1,280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월급으로 400만 원을 받는 직장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분의 경우 현재 내는 월 건강보험료보다 약 2,000원, 2,000원 정도를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같은 소득 수준의 자영업자나 농어민 같은 지역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 부담이 약 4,0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계산이고요. 실제 개인별 인상액은 각자의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월 한 2, 3천 원 정도 오르는 셈이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년 동안은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왜 3년 만에 다시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하게 된 건가요? 그 배경이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었죠.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이번 인상 결정의 배경에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았던 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이전보다는 좀 둔화되면서요.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 증가율도 함께 낮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입 기반이 다소 약화되었다. 이런 판단인 거죠. 반면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는 앞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도 고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은 크게 늘기 어려운데 지출해야 할 곳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린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건가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요.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적 적립금,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둔 여유자금도 아직 상당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하면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때문인데요. 예산정책처에서는 바로 올해 2025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넘어서면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결정된 것처럼 2026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계속 동결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누적 적립금마저도 오는 2028년경에는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재정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배경에는요, 작년에 있었던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 사태, 그 여파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미리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상한다는 거군요. 혹시 이런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나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료연대 본부와 같은 곳에서는요,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가입자들, 즉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에 앞서서 건강보험 재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부터 먼저 높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과 또 높은 물가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이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목표, 즉 보장성 강화 목표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찬성과 반대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군요.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건강보험료 환급이라는 반가운 소식과 또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소식까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많으셔서 의료비 지출이 크셨던 분들은 이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8월 말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잘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1577-1000번, 1577-1000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후년인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에 대해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본인이 환급 대상에 해당되시는지 또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다른 시니어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정부가 밝힌 진짜 이유와 혜택 총정리라는 주제로 우리 시니어분들께 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